고영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며 분석 들어가 볼게요. 고영의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고영 흐름을 보면 종가 29,9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22% 상승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가는 3350원이었고 장중 고점은 3950원, 저점은 29700원입니다. 전 거래일 종가가 29250원이었기 때문에 장중 고점에서는 약 5.8% 상승했죠. 다만 3950원을 찍은 뒤에는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299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종가가 약 3.4% 밀렸고 시가보다도 약 1.5% 낮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약 87만 3천주, 거래 대금은 약 264억 원입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약 110% 수준이기 때문에 전날 약 79만 주 수준보다 10% 정도 증가했죠. 폭발적인 거래량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3만원 전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거래가 줄어들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거래가 다시 증가했고 주가도 상승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을 뜯어보면 시장이 왜 고영을 다시 AI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으로 보기 시작하는지 상당히 명확합니다. 고영은 GPU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HBM을 만드는 회사도 아닙니다.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GPU 서버와 광통신 모듈, ASIC, 고속 스위치, 소캠2 같은 고부가 전자 부품이 생산되려면 PCB 위에 수많은 부품을 정확하게 실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품이 작아지고 직접도가 높아질수록 사람이 눈으로 검사하거나 단순 2D 카메라로 검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생기죠. 바로 여기서 고영의 3D 검사 기술이 들어갑니다. 고영은 3D SPI와 3D AO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업체로 자리 잡아왔고 회사 역시 세계 최초 3D SPI를 상용한 뒤 3D 기반 검사 장비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고영이 GPU 가격 상승에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AI 데이터 센터 장비가 더 비싸지고 더 정밀해지고 더 고밀도로 바뀔수록 분량 하나의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고영에게 중요한 이유는 서버가 많이 팔려서가 아닙니다. 서버 안쪽에 전자부품 밀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과거 전자산업에서 고영의 성장 과정을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고도화됐죠. PCB가 작아지고 부품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밀 검사 수요가 증가했죠. 그리고 2020년대에는 자동차 전장화가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전자 제어 장치가 많아졌고 안정성과 품질 요구 수준도 높아졌죠. 그러면서 자동차 전장형 검사 장비가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IBK투자증권은 그 다음 단계가 AI 인프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AI 서버에는 GPU, 고속 네트워크 모듈, ASIC, 전력 관련 부품, 고용량 메모리, 각종 고속 인터페이스가 밀집됩니다. 부품 수는 늘고 간격은 좁아지고 속도는 빨라지죠. 그런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주 작은 제조 오차도 신호 품질과 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고밀도화가 진행될 때마다 고영의 3D 검사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만난다는 것이 오늘 리포트의 핵심 논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광통신 모듈이 언급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에서 광통신이 굉장히 강한 테마로 올라오고 있죠. GPU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서버와 스위치,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키느냐가 새로운 병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고영은 광통신 부품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광통신 모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밀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통신 시장에서 어떤 업체가 1등을 하느냐와 별개로 시장 전체 생산량과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수요 역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영은 특정 광트랜시버 기업 한 곳에 성공에 베팅한다기보다 AI 광통신 생산 설비 전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장비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캠2입니다. 3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 가운데 소캠2 검사 장비 수요를 언급했죠. 소캠은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시스템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메모리 모듈 형태죠. 삼성 측 GTC 발표에서도 소캠2는 LPDDR5X 기반으로 높은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용 메모리 모듈로 소개됐습니다. 왜 이런 제품이 고영에게 중요할까요? 소캠2 자체의 메모리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메모리 폼팩터가 양산되면 새로운 생산 공정과
증가와 품질 관리 요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AI 서버용 메모리는 일반 소비자 전자제품보다 높은 신뢰성, 높은 직접도, 높은 열환경 대응, 장시간 연속 가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산이 늘어나면 검사와 수율 관리의 중요성 역시 커집니다. 고영은 AI 데이터 센터 부품주라기보다 AI 데이터 센터 수율주에 가깝습니다. AI 서버 한 대 가격이 비싸질수록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불량이 더 무섭습니다. 100만원짜리 제품 하나에서 불량이 나는 것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시스템의 핵심 모듈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은 손실 규모가 전혀 다르죠. 더구나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번 장애가 발생하면 장비 한 대 문제가 아니라 전체 클러스터 효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체에서는 결국 두 가지를 원합니다. 불량을 빨리 찾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불량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 여기에서 오늘 기사에서 언급한 AI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중요해집니다. 고영의 솔루션은 3D로 측정한 검사 결과를 생산 장비에 다시 전달합니다. 즉 검사 결과를 보고 불량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납이 너무 많이 발렸는지, 어느 부품에서 오차가 반복되는지, 어떤 공정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한 뒤 앞단 장비의 조건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 검사는 사후 품질 관리였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나서 잘 만들었나 확인이었죠. 그런데 AI 스마트 팩토리는 검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제품부터는 애초에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생산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즉 검사 장비가 단순 품질 관리 장비에서 생산 수율을 결정하는 공정 제어 장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성공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검사 장비에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올해 고영의 매출액을 3,404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46.3% 증가입니다. 영업이익 예상치는 579억 원입니다. 무려 233.7% 증가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매출이 46%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234% 가까이 늘어납니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약 17%입니다. 역산해 보면 지난해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7%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BK의 전망이 맞는다면 올해 고영은 단순히 장비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매출 증가보다 훨씬 빠른 이익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AI 테마 종목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언젠가 수혜, 휴머노이드가 커지면 언젠가 수혜,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IBK의 논리는 다르죠.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올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고영은 단순히 AI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과 AI 때문에 실제 주문이 늘어나면서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3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가가 다시 반응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IBK 연구원은 AI 데이터 센터양 모멘텀이 올해 3분기부터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봤죠.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미 지나간 1분기와 2분기보다 앞으로 나올 3분기와 4분기를 먼저 보기 때문이죠. 특히 기사에서는 3분기의 광통신 모듈, ASIC, 소캠2, 검사 장비 수요 증가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올해 실적 좋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죠. 이게 오늘 주가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힘드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고 계신가요? 돈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일까요? 아니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똑같은 이유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만 이 주식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는 97%가 돈을 못 버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단 3%의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 3%의 사람들만 돈을 벌까요? 왜냐하면 97%의 사람들이 수익주는 바로 팔고 손실주는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장은 개미들을 죽이는 장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한국형 공포지수도 현재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최근 시장에서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며 수익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매매 흐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짚어드리는 종가 베팅방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은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 장 마감 직전 종가의 매수 베팅을 진행해서 다음날 파는 전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방법이냐면 오후장에 매수를 하면 다음날 바로 떠서 수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공간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가 베팅방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세 종목씩 공유드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어제 종가 베팅에 참여하신 구독자분들만 해도 오늘 오전에 50% 이상의 급등 흐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긴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주식하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물린 거를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소액 투자자는 종목을 2개에서 3개밖에 못 가져가죠. 그래서 손절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최근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종가 근처가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제가 전날 공유드렸던 세 종목 결과가 어땠는지만 보여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8월 19일에 공유드렸던 세 종목 SK증권, 알테오젠, SK이터닉스 이렇게 세 종목 공유드렸었죠. STO 제도와 기대감 속 STO 선도 증권사 부각 수의 기대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SK증권은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8월 19일 종가 4% 이상 밀리면서 2165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오전 장중 고가 무려 29%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폭발하며 최고가 2810원 찍었죠. 자, 이어서 알테오젠은 미국 PTAB 할로자임 특허 무효로 리스크 해소 및 키트루다 SC 로열티 본격화 수혜 기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알테오젠은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9일 종가 30만 5,500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신고가 돌파하면서 36만 9천원 찍고 거래량까지 폭발하며 36만 9천원 찍고 오전 장중 고가 20% 이상의 단기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SK이터닉스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수의 기대감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9일 종가 57,800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63,700원 찍고 10% 이상의 급등 나와주면서 장중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SK증권 29% 이상, 알테오젠 20% 이상, SK이터닉스 1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전일 종가 베팅에 참여하신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오늘 오전부터 59%의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매매 흐름을 직접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9815-2690 위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두 글자만 작성해서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거나 시청자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방의 링크를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 상관없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실시간 확인해서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이 더 클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위 번호로 구독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당장 내일부터 좋은 종목들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혼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서 보는지 하루 이틀만 지켜보셔도 시장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면 번호 남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는 그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습니다. 종가 베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지켜보시다가 퇴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회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 흐름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종가 베팅에 직접 참여하셔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급등 흐름을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